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개선편 첫 구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명심보감이 옛날 이야기지만 현대인들도 명심보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먼저 명심보감이 뭔지 알아볼까요?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하여 한문으로 된 교양서로서 고려 충렬왕 때 명신 추적이 중국 고전에서 보배로운 말이나 글 163개 항목을 가려서 개선, 천명, 순명, 호행 등 24개 부분으로서 나누어 배열 편집하였답니다. 명심보감, 글자 그대로 하면 밝을 명, 마음심자의 명심과 보배보, 거울감의 보감 이렇게 합쳐서 된 합성어인데요.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명심보감 안에 거울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동양고전의 내용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춰봐야 할 아름답고 주옥같은 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과 중국의 경전, 문집 등에서 주옥같은 처세훈들을 추려놓은 책으로 24편 정도로 엮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책의 저자라고는 할 수 없고 누가 편집한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적인 흐름은 전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명심보감 내용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물론 현재의 상황과 약간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리나 행동 등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부인은 옷과 같아서 입다가 못 입을 정도면 버리면 되지만 형제는 사지 내 팔다리와 같아서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답니다. 요즘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 이러다가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겠죠. 그러나 그건 옛날 그 당시에는 당연한 상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혈연관계가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답니다. 그건 그 시대 상식이고 요즘은 이 시대에 맞는 필요한 상식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서론 이야기는 그만하고 명심보감 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책을 펼쳐보시면 어디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1장이지요. 모든 책이 다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제1조 1항이 있듯이 이것도 제1장을 보면 제목에 개선편이 나온답니다. 그럼 개선이란 말부터 알아봐야겠죠. 명심보감 제1편의 주제가 선이라고 한답니다. 사람마다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각 다른데 운동선수는 운동을 강조할 끼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사람마다 불화를 겪는 사람은 또 화합을 주제로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심보감에서는 선을 주제로 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주제가 바로 선이었기 때문이겠죠. 명심보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개선편 1장에 넣은 것도 그럴 겁니다. 1장의 개선편의 선자가 착할 선자는 아시죠? 착할 선입니다. 그러나 그냥 착할 선이 아니고 앞에 개자가 있습니다. 개선. 그리고 이을 개자가 있는 개선입니다. 즉 개선이란 한순간의 선이 아니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그런 선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은 착한 일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또 착한 일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선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선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요즘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 보면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다가 특별한 날짜를 정하거나 장소를 정해서 착한 일을 하는 척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남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헐뜯고 또 착한 일 한다고 봉사활동 한다고 옷까지 맞춰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방송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하는 척 하는 사람들,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일시적인 쇼를 하는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쭉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착한 행동이 중요한 거죠. 즉, 이 개선이란 일시적인 선, 하루의 선, 이런 게 아니고 한 달, 1년, 10년, 내 평생에 쭉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선을 말한답니다. 개선편, 선을 영원히 이어서 인생 자체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편의 첫 번째 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활, 위선자는 하고 자활, 이렇게 말이 먼저 나오죠.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을 쓰는데 공자는 왜 공자를 빼고 그냥 자활 이랬을까요? 또 공자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명심보감을 알기 전에 먼저 공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공자의 말씀이 첫 번째 나오듯이 편집자들은 첫 번째 글을 편집할 때 상당히 중요하므로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물론 일반 책 같으면 기성정결 이런 순서대로 내용을 실으면 되지만 명심보감은 수많은 성현들의 글을 모아둔 것이므로 누구의 글을 맨 먼저 수록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글이라는 데는 공감을 했나 봐요. 그만큼 공자는 성현들 중에서도 순서는 매길 수 없지만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랍니다. 어떤 성현의 말씀이 이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에 첫 번째 주인공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공자라는 데는 다 별 이의가 없었나 봐요. 그만큼 성현들 중에도 공자님은 특별하고 또 성현들 중에도 넘버원이라는 거죠. 동양의 성현들 중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맹자, 순자, 장자, 노자 등 유독 자자로 불리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또 남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자를 아들 자자로 쓰기는 하지만 아들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자라면 공시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시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이러고 보니 여성들 분들 중에 요즘 영자, 순자, 말자, 경자, 길자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아들 자자를 쓰지만 선생님 자자로 생각하면 좋은 이름이네요. 어디 가서 이름 물으면 자자는 선생님 자자로 하시면 되겠죠.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 등 자자가 들어가는 선생님부터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하는데요. 제자백가는 모든 제자와 선생님을 뜻하는 자자, 일백백자와 직과자를 써서 하는데요. 이는 중국 전국시대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총칭하는 말로 수없이 많은 선생님과 수없이 많은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이 많은 제자백가 중에 단연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꼽겠죠. 공자는 공시성을 가진 노나라 출생 중국의 사상가로서 자는 중리, 이름은 언덕구자의 구였다고 하네요.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공자가 먼저라는 필이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제자백가 중에 공자를 당연히 톱으로 편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선에 관한 개선편에 공자의 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왜 공자의 말이 명심보감 개선편 맨 먼저 나오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럼 공자의 인생살이도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성장 과정도 순탄하여 좋은 인생을 살았을까?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모든 점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공자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인생을 살았답니다. 공자의 출생에 관해서는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이자 한나라 무제 이전의 중국 고대 역사 3000년을 총괄한 역사책 사기라는 책을 아시지요? 이 책의 저자인 역사가 사마천이 공자의 출생에 관해 책에다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발췌해 보면 공자의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한테서 딸만 9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한테는 아들을 1명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맹피였답니다. 그런데 이 맹피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아였다고 하네요. 많은 딸들과 몸이 성치 못한 장자가 있었지만 요즘 말로 튼튼하고 영리한 자식을 가지기 위해 나이 70이 넘어 공자의 어머니자
세 번째 부인인 안징제라는 소녀를 야합하여 소원대로 정상적인 아들을 가졌는데 그가 바로 공자라 한답니다. 그때 공자 어머니 나이가 17살이래요. 그래서 사마천은 이들의 출생을 야합해서 낳았다고 해서 야합이생이라 했대요. 이것은 정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덜에서 합쳐 태어났다는 뜻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좀 듣고 나니 좀 섭섭하죠. 요즘 말하면 약치 강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공자가 사생아였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자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무속인으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공자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어다니면서부터 어머니 굿하는 거 보고 성장하였겠죠. 요즘 이런 환경 같으면 부모님을 나무라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공자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며 살았답니다. 73년을 사는 동안 열악하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곱게 자라났기 때문에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최고이자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부유하고 좋은 가정이라면 요즘처럼 엄마 찬스, 아빠 찬스만 믿고 성장했다면 오늘에 알려진 그런 공자가 못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꼭 이렇게 부족한 환경을 이겨내야지 성인이 되는 모양일까? 그건 아닐 테고 아무튼 여기서 공자를 보면 요즘 주는 교훈이 따로 있죠. 요즘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2500년 전의 공자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공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한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학습. 돈을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또 배운 걸 익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키워나간 것이랍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도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혼모라는 말도 있다지만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으렵니다. 유학자들은 차마 제자백가의 넘버원이라는 공자의 출생을 어찌 야합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출생을 미화하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그가 사생아였다고 해서 공자의 위대성이 줄어들 리는 없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점에서 그 위대성이 더 돋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또 사마천의 사실적인 기술과 그로 인한 신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인식점에서 그의 위대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라 하고 싶네요. 조금 전에 수많은 성현들 중에서 공자만 공시 공자를 빼고 자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건 수많은 성현들 중에 공자가 당연히 최고라는 뜻에서 공자만 공자를 빼고 자활이라고 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럼 이제 한번 그 구절을 공부 한번 해봐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이 문장 정도는 외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무엇이든지 첫 번째 구절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논어 첫 구절이라면 학이 지섭지면 불력열화라. 이만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죠. 그 명심보감은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 말의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늘이 복으로서 갚으며 선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이 화로서 갚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위선자는, 위자는 할위자, 선자는 착할 선자, 자는 물론 놈자자죠. 인생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 하늘이
보자는 갚다, 보답하다 이런 뜻인데요. 갈지자는 지시대명사죠. 그 사람에게 보답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해 줄 것이다. 이 복을 가지고 보답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요즘 착한 일 하면 복을 주나요? 준다고 믿어야겠죠. 다음 구절은 그 반대인데요. 위 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즉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재앙을 갖고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정의해보면 하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하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 가족이 기분이 좋고, 우리 가족이 기분이 좋으면 결국 사회 모든 사람이 다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닐까요? 남에게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결국 내 기분도 좋지 않고 늘 찝찝하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첫 구절과 공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왈 위 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어때요? 아직 몰랐던 분들은 이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가운데 니캉 네캉을 누르시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